연결식 소식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연결식에선 여당 지도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장내위원회 고문이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장내위원인데도 참석하지 않은 건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온 국민 모든 정파가 함께 추도하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그 지혜는 온고지신 07 과삼의 그 자세를 갖는 게 좋은데 북방 정책이나 민주화 이런 공보다는 5.18, 12.12 이런 과를 여권에서 좀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5.18의 최대, 적어도 정치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은 누구죠? 누가 뭐라고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겠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전두환, 그다음에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대하셨죠? 김영삼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사면을 하도록 하고 청와대에 늘 초청해서 국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예우를 했습니다.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다면은 아마도 국가장은 물론이고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직접 장례를 주관하면서 직접 조문도 하고 애도사도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장은 어떤 이유로든 했지만 현충원 문제는 전혀 고민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문 대통령은 조문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권 인사들도 이렇게 조문을 하지 않는데 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치 지도자,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정도에 되는 정치 지도자라면 화해 그리고 용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진정한 정치인,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김대중 이후에 민주당의 진정한 정치는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도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빈소를 찾았을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가시는 길이니까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최 교수님 같이 예. 들으셨지만 일단 조문으로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의원님 말씀처럼 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과 가가 있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인생 중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 5.18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좀 아쉬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노재현 씨가 와서 인터뷰하신 내용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진정한 사과입니까 이게?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이거는 본인은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얘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전에 물론 노재현 씨나 이제 아들 되시는 분이 5.18 묘역 와서 추모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부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나서서 한번 정말 5.18 피해자, 희생자들 손 잡아주고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때 잘못했다.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이 한 번만이라도 있었다면 국민들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도 한쪽으로 아쉬움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생각엔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조문하고 대통령도 조화도 보내고 또 비서실장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감정이 완전히 저는 씻겼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정말 진정 어린 사과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세상을 뜨셔서 좀 안타깝고요.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 서운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빈소를 찾은 조문객 중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은 아마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지낸 박남선 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전두환을 비롯한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사죄의 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문으로 온 것이고, 오늘을 기점으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물론 여전히 5.18 관련 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장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는 화해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 장면 저희가 어떻게 화해의 계기를 삼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박남선 씨가 195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 당시에는 20대 중후반 정도 나이였죠. 그런데 이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에게 즉시 체포가 돼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다음에 2015년에는 지만원 씨 관련해가지고 고소까지 했고, 그리고 영화 화려한 휴가란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모티브 중에 하나이기도 한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 유족 단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직도 피해자들의 응어리가 제대로 풀어지지는 않았구나. 참 그 뿌리가 깊구나.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과 가족을 통해 조문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씀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없으셨나요? 그냥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좀 올려달라고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 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님의 그 대통령직 업무 수행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위로해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은 가족이 아픔이 있는 것이니까요. 네, 50 실세라고 불렸던 허화평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허화평 전 의원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죠. 5.18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태우 전 대통령님께서 그 5.18 유족들한테 이제 간접적으로는 사과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은 여기서 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위해서도 득담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남선 시민군 상황실장분께서 오셔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좀 사과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야기할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어보셔도 내가 대답할 게 없다고. 이든 의원님, 네네. 허화평 전 의원 하면 전두환 정권의 가장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자들이 여러 차례 5.18 관련 질문을 했는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전에 우리 언론인 동료 몇 명하고 허화평 씨하고 장시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12.12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5.18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예. 당시 보안사에 근무했던 지금 이제 공직자 분들입니다만 당시 보안사 직원들 얘기에 따르면은 당시 비서실장 역할이 행정적인 걸 주로 하고 어떤 군사적인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직접 관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허화평 씨는 말하자면 5공화국 인물입니다. 예.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6공화국 인물이죠. 50과 60은 5.18에 대한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다 관여를 한 건 분명하지만 공화국 차원에서는 대응이 다른데, 한 번도 5공화국 인물들은 이 5.18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과한 적이 없어요. 예. 이제 6공화국은 지금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조금 간접적인 사과를 하긴 했지만
우리 지금 사회에서 5.18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미 그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5공화국 인물들은 그 자체를 아직 그 마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화평 씨는 개인적으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당시의 친척이나 인척의 비리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시하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나름대로의 원칙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듯이 허화평 씨도 많이 이제 연로하셨구나 느낌이 드는데 본인이 아는 모든 것 이런 거를 잘 기록해서 역사에 남기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오가 있다면 5공화의 과오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 연결식이 끝났고 이제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 변호사님, 그런데 연결식까지 모두 끝났는데 아직 장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국립묘지로 가시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전직 대통령 장례식 관련해서 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장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국립묘지법인데 국립묘지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내란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묘지로는 가시지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봐야 될 법이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묘지 관리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겠죠. 하지만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후는 아마 그 유족들이 알아서 이걸 갖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유족들이 파주 통일동산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그 고인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파주에다가 모신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파주시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족들을 통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저의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 이거였습니다. 유족들의 사과가 피해자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